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평대가 매창 기준에 490, 전체 창 기준에 720이고 30평대 가니까 매창에 500에 전체 창 740이거든요. 40평은 760에 1100만 원. 야,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KCC나 LX나 현대LNC나 이런 데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900 이상 1000 이상 넘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금액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자석이에요? 예. 아, 철이니까 자석 붙여보면 보강제가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대표님 이런 거야. 사람들이 설치하면서 하고 자석까지 막 다 된다 이렇게 붙이고. 저희는 뭐 열심히 대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 100% 환불. 환불이죠. 100% 환불 약속하셨습니다. You build.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할 때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샤시인데요. 창호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창호, 샤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PNS 홈즈 남인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PNS 홈즈 대표 남인석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또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예. 그때는 샤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걸 좀 설명했다면 오늘은 PNS 홈즈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 샤시를 쓰면 좋은지에 대한 거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다른 샤시와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게 뭘까? 사전에 이제 협의를 좀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다이렉트 창호라고 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이렉트 창호가 뭔가요? 저희가 이제 창호 전문 회사다 보니 사실 예전에 복잡한 유통 과정이 네.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단계에서 나눠지는 게 고객들한테는 불편한 요소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샷이라고 하면 프로파일 만드는 데 따로, 가공하는 데 따로, 그리고 또 시공하는 데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이렉트 창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PNS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 형태로. 예. 그래서 누구가 잘못을 하더라도 전부 다 대표님이 책임지는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의 다이렉트.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원대 시공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고객분들이 이제 창호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면서 이전에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호 다이렉트를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창호 다이렉트를 하기 이전에 창호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고객님이 주시는 일감을 가지고 제작은 제작대로 시공은 시공대로 따로 해봤더니 대응이 저희 마음같이 가지 않더라고요. 안 되죠. 이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고, 저희가 원래 창호 기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생각을 했었고 이런 자신 있는 제품 기술력을 선보일 자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게 다이렉트입니다. 요건 다이렉트 제품 자체가 특장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예. 첫 번째가 와이드 뷰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와이드 뷰가 뭔가요? 요즘 뭐 다 슬림 창호, 커튼홀이든 슬림 창호 많이 하시는데 네네. 우리 슬라이딩 창호에도 사실 기술적으로 구조값을 구해낼 수가 있으면 창호는 얼마든지 작아져도 됩니다. 얇아져도 된다. 얇아져도 된다. 네네. 이왕에 구축 아파트를 새로 창호로 교체를 했는데 뭔가 쾌적한 느낌이 있고 근래 짓는 그런 아파트처럼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민하다가 저희가 개발을 해놓은 제품 중에 이런 슬림 창호 형태의 창호를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게 슬림해졌다는 얘기인데 예, 예. 통상적으로 타사 제품이 얼마인데 PNS 제품은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보통 발코니 같은 경우는 90mm, 뭐 95mm. 아, 90에서 95mm인데 예, 예. 지금 PNS는 저희는 이거 70mm로 줄였습니다. 70mm, 한 20mm, 25mm가 준다고 해서 훨씬 더 이게 쾌적하게 넓게 보이나요? 설치해보면 발코니 뭐 3,500 정도 되는 사이즈만 되더라도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저는 네. 딱 이야기 들으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주방에 우리 보면 되게 쪽창 많잖아요. 예, 예. 쪽창은 보면 문 툴 두껍고 문짝 두껍고 유리가 유리가 많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양쪽으로 그러면은 25mm 하면 50mm가 줄어드는 거네요. 50mm죠. 그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효과 좀 클 것 같은데 예. 유리 부분에 대한 것도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단열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유리 두께입니다. 저희가 이 창호 제품을 적용을 하면서 내 외창 구분 없이 26mm를 다 적용하게 됐습니다. 26mm 아니고 24mm, 22mm 쓰는데 아직도 많아요. 예. 여기서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몇 미리 차이 안 나는데 점점 더 두꺼운 유리를 쓰려고 할까? 비용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24나 22나에서 26mm로 늘어난다면 네. 그 공기층에 따른 그 단열 효과는 그래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24mm라고 하면 여기가 5mm, 여기가 5mm. 그래서 요 사이가 14mm가 되는 건데
26mm라고 하면 여기가 16mm가 되는 형태 예. 그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예. 우리가 샤시 같은 거 설치를 하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밴딩 간다고 하나요? 휘어버리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보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PNS 같은 경우 보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강제가 사실 창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압출 자재 생산을 하는 여러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자체 보강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사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요 끝에가 이렇게 없는데 PNS는 사방으로 다 돌린다. 창 틀과 창 그 프레임 네. 다 한다. 여기 이제 보강제 이거 만드는 철물 예. 공장이 코일입니다. 코일 네. 여기 어딘가 여기가? 천안 공장입니다. 천안 공장에 네. 아 대표님 그럼 천안 공장 이거 대표님 건가요? 아, 예. 임대 아니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보강제를 만들어서 여기 넣는 건데 얘는 지금 방충망이고 네. 얘가 지금 창짝인데 야 방충망이도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방충망도 꼭 맞는 형태의 보강제가 있음으로써 네. 방충망이 망만 가지고 있고 틀만 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속을 꽉 채우는 보강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태풍이나 뭐 이런 외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탈을 하고 이게 지금 이 창짝에 밀실하게 이 오차나 틈이 없이 이렇게 탁 끼네요. 예, 저게 이제 허용공차 관리인데요. 저희가 저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면 저희도 프로파일을 직접 압출을 하고 네. 보강제를 직접 생산을 하는데 네. 둘 중 어느 하나가 그 허용 치수를 벗어나면 보강제가 안 들어갈 정도로까지 허용 치수를 줄여놨습니다. 지금 여기 뭐 샷이 이건 틀 같고 여긴 창짝인데 여기 좀 뭐 이렇게 붙여 이게 뭔가 여기는? 예, 보강제가 안에 들어가고 틀이 용접이 돼버리면 이게 네. 보강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보강제는 일반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실측 요청을 하시면 네. 고객님한테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가 자석을 드립니다. 아 이게 자석이에요? 예. 아 철이니까 자석 붙여보면 보강제가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럼 대표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설치하면서 하고 자석 가지고 막 다 된다 이렇게 붙어. 만약 안 저희는 붙으면 뭐 열심히 대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 100% 환불. 환불이죠. 100% 환불 약속하셨습니다. 샤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장 비싼 공정 중에 하나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평대가 외창 기준에 490, 전체 창 기준에 720이고 30평대 가니까 외창에 500에 전체 창 740이거든요. 40평은 760에 1100만 원. 야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KCC나 LX나 현대LNC나 이런 데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900 이상 1000 이상 넘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금액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 천안 공장 네. 그 공장 안에서 다 만들고요. 네. 그리고 직시공 많이 하니까 네. 다들 혼돈하시는데 뭐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4대 보험을 저희 회사에서 들어주는 네. 직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시공까지 AS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트한 가격을 만들어 놓더라도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공사할 때 금액 조금 줄이고 가공할 때 금액 조금 줄이고 제작할 때 금액 조금 줄여서 이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창호 구매에서 와이드 뷰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상세 견적 보기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 이렇게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30평대 전체 창에 대한 사양이나 유리 두께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고 대략적인 기준 사이즈 와이드하고 높이가 나오는 상태에서 방충망이나 핸들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들어간다. 추가적으로 보니까 시트 컬러를 칼라로 선택하거나 유리상에 대한 걸 위치 개반으로 하거나 핸들에 대한 것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샤시를 설치하면서 하부 쪽에 타일 마감을 해주거나 단열재 마감을 해주거나 추가적인 사춤을 해주거나 몰딩하거나 보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개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을 다 고르고 최종 견적 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방금 선택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조금 더 자세한 문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카오 상담을 누르게 되면 또 본사랑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객분들이 창호를 알아볼 때 제일 불안해 하시는 게 처음 온라인상이든 뭐 전화상이든 다 견적을 받은 거와 네. 실측을 했을 때 받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려운 방법이지만 대표 평형대의 대표 사이즈와 개수들을 가격을 여기다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실측을 갔을 때 실측한 사이즈가 기준된 것보다 작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커지면 그만큼 조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가격을 들었을 때 수긍이 다 가는 가격이어야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본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요거 말고 또 순고에서도 된다면서요? 예, 요즘 고객분들이 여러 플랫폼들을 또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네. 저희 사이트로 또 컨택하시고 면접 문의를 하시고 저희가 대응을 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러 들어가면 아침 7시쯤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7시에 도착해서 사전 작업들, 뭐 보양 작업이라든지 뭐 창작 제거 정도는 그쵸. 저희가 하고 있고 네. 9시가 지나고 그 아파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철거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철거된 사진을 받았는데요. 야,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전에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이렇게 부실공사 너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음 사진을 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춤을 하더라고요. 예. 야, 이걸 다 채웠어, 이거를. 네. 이거 아니 이렇게 원래 사실 이게 양심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뭐안 채워도 되는 거예요. 안 하고도 그냥 사실을 탁 설치해버리면 되니까. 예. 처음 직원들하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창문만 1등급이면 뭐 하냐. 벽체가 단열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단열을 해주자라고 했는데 네. 의외로 하다 보니 이런 현장이 너무 많고 저희가 이제 우레탄 폼이죠. 사용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졌고 직원들에게 이걸 제가 교육을 시켰다 보니 지금에 와서 이걸 비용을 받자고도 말을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단열이 좋고 구조값이 좋은 창호를 설치를 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벽이 부실하면 어떻게 이 창호가 효과를 냅니까?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샤시를 설치하고 사면에 폼을 밀실하게 사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사춤을 너무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저한테 사진만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죠? 사실 창호 제작도 그렇지만 시공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한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게 별 방법이 아니고 그냥 FM대로만 하자. 사춤, 우레탄 폼 쏠 때 수밀성이라서 스프레이를 뿌려야 됩니다. 물이 맞닿아야 일정량의 우레탄 폼이 발포를 해서 그 내부가 단열이 잘 되는 거죠. 물을 뿌려야 더 발포가 잘 되는군요. 네, 적정량의 안정적인 발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레탄 폼 사춤하고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면서 실리콘을 바르는데 야, 실리콘도 엄청 두껍게 쏴줘야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잘 쏴졌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 컴컴해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여기도 지금 사진이 컴컴하고. 저희가 직시공을 하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하지 해서 시공 시방서 내용대로 FM대로 해버립니다. 시중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을 저희가 보니까 네. 금방 언급하신 우레탄 폼을 일실하게 쏘기 위해서 딱 맞춰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오도록 되는 거고 나오면 폼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양생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양생하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끝나고 나면 칼로 실리콘을 쏠 수 있도록 면을 깔끔하게 또 잘라내야 되는 그런 공정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자르고 하는 시간이 플러스 한 3시간은 되더라고요. 3시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했던 시공 시방서대로의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레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도장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도배가 들어가는 부분 좀 다르잖아요. 도배 부분은 나중에 도배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대로 두고 도장 부분에 대한 거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형태인데 New build. 오늘 대표님하고 영상을 우리가 쭉 촬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좋은 뉴빌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요. 네. 가격은 저렴하면서 더 좋은 창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앞으로 꾸준히 신제품들 출시할 거고 고객님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에 걱정이시고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많이 참고하시고 PNS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에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임 대표 남인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